그래서 그럼 어떤 차를 추천하냐? 혼자 다니든 둘이 다니든 샤워실은 필수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둘이 다니는데 샤워실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내가 혼자 여행 떠나는데 샤워실도 필요 없다,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인사드립니다. 혜진이는 요 옆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인사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세계 여행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가 무엇일지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혼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 혜진이 큰 비중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여행용 자동차를 선택하는 일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면서도 또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이유는 차를 그려보면서 막 여행도 함께 그려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차를 사서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멈춰보고 이런 여행을 해야지 하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요. 골치가 아픈 이유는 우선 누구에게나 자동차 세계 여행은 처음이니까 차가 사륜이어야 하는지 아니어도 되는지, 샤워실은 있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라도 자동차 여행 경험이 많으면 그래도 대충 감이 잡히겠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은퇴 전까지 여행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은퇴와 동시에 차도 준비하시고 여행을 떠나시려다 보니까 내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어떤 여행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떤 차, 어떤 세팅이 필요한지도 잘 감이 잡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이유는 한국에 사실 자동차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세계 여행용 차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론되는 차 자체가 굉장히 뻔합니다. 현대 스타렉스 솔라티, 카운티, 르노 마스터, 그리고 저희 때문에 아주 적게나마 거론되는 쌍용 이스타나, 그리고 SUV 형태의 차량 몇 종류, 봉고차 기반의 캠핑카, 이 정도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세계 여행을 한다는 건 차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차에서 생활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를 찾는 게 특히 한국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세계 여행용 차를 선택하는 게 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조금 길더라도 그래도 2년 1개월 동안 13만 킬로미터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내 차 타고 쭉 다녀온 경험자 혹은 이제 선배 입장에서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정말 다양한 차로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SUV, 캠퍼밴, 기안급 캠핑카, 심지어는 승용차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 1개월 13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는데 13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는 거는 일단 차가 잘 버텨주고 내구성이 좋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년 1개월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 차 실내 세팅이 몸에 맞고 편하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사륜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이륜으로도 충분하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냥 기왕이면 사륜이면 더 좋은 거죠. 자주 안 쓴다고 해도 가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사륜 덕분에 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사륜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자동차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륜이면서 공간이 잘 나오는 차가 한국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행용 자동차 선택이 골치 아픈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벤츠 스프린터 사륜을 정식 수입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혀 골치 아플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벤츠 스프린터 사륜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벤츠 스프린터 사륜은 사륜이니까 운동 성능이 좋아서 길을 덜 따지면서 다닐 수도 있고, 공간도 잘 나와서 지치지 않고 여행을 편하게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정비성도 벤츠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으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도 큰 단점이 있긴 하죠. 이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하고요. 차량 높이가 높아서 건물 내 주차가 힘들기도 하고 배로 이동할 때 컨테이너에 넣기 힘든 문제 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구할 수 없으니까 뭐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요. 현대 스타렉스 사륜이 있긴 한데 이 스타렉스는 실내 공간이 두 명이서 장기간 동안 편히 스트레스 없이 여행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행을 혼자 하신다고 하면 스타렉스 사륜 쇼바 좀 높여서 나가시는 거 저는 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륜이면서 공간이 잘 나오는 차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사륜을 택해야 하냐 아니면 공간을 택해야 하냐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의 경험담이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사륜보다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행을 아직 하지 않고 꿈꾸시는 분들 중에 사륜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이제 막 자유로운 여행, 길도 좀 벗어나고 어디든 들어가고 어디든 자리 잡고 그런 낭만을 생각하시면서 사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나가보면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정말 크고 넓습니다. 이 한국은 어느 산골짜기에 가도 핸드폰이 다 터지지만 한국을 벗어나서 뭐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뭐 북아프리카, 남미, 중미, 심지어는 뭐 미국, 카나다, 알래스카 이런 데를 가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없어서 안 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인프라를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데 길을 벗어나서 오가는 사람도 전혀 없고 차도 없는 곳에 그것도 이제 사륜이라고 조금 욕심내서 험한 길을 넘어서 막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차가 고장 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건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는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정말 사람 한 명 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남의 땅이어도 좀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지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조난 당했을 때 걱정해서 조금 이렇게 마을이라도 근처에 있는 곳에 그런 오지에서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 그런 거 다 이제 사유지구에서 사실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한국에도 뭐 사유지 아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낭만과 실제 현실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사륜을 쓰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륜보다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륜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현지에서 그런 상황일 때만 렌탈 하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감히 사륜을 포기하고 공간을 선택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닌가? 실내 공간 잘 나오는 차에 뭐 몇 종류 있으니까 카운티도 있고 마스터도 있고 봉고차 기반의 캠핑카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 중에 선택하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또 실내 공간이 크다고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내 공간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차량 크기가 커질수록 불리한 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차가 크면 아무래도 사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그만큼 도난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차가 큰 만큼 또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엔진에 걸리는 부하나 서스펜션, 차대 등이 받는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그로 인한 고장들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유라시아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유럽에 가면 뭐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도 길이 굉장히 좁고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곳들이 많아서 차가 커지면은 이동 시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차가 크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배 선적이 불가능해져서 귀국하실 때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로로선으로 차를 보내야 돼서 도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불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동반자의 여행 스타일, 우리가 추구하는 여행,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최적의 차량 내부 세팅을 계획하고 그 세팅에 필요한 넘치지 않는 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내부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내부 세팅하면 또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차량 내부에서 편히 지내려면 설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둘째는 샤워실이 꼭 필요하지 않냐. 이 두 가지 고민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차량 세팅의 문제는 나와 동반자의 여행 스타일, 생활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나 동반자가 곧 죽어도 샤워는 매일 해야 한다. 혹은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린 샤워실 물탱크에 물을 채우러 길과 마을을 헤매고
보고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다. 혹은 뭐 샤워시설 없는 노지에서 오래 머무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는 샤워실 꼭 하시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차 실내 높이도 잘 나오는 그런 차를 선택하셔야 되고, 근데 이 경우는 정말 샤워의 빈도나 샤워시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나나 동반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나 혜진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샤워하고, 그리고 뭐 생활하다가 또 땀 많이 흘리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샤워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샤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는 이 샤워 부분을 좀 양보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샤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차가 커지는 것도 싫었고, 물탱크가 엄청 커지면서 그만큼 차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또 차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싫었고요. 또 차가 커진 만큼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도난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워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행 다니면서 샤워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불편했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나 중앙아메리카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샤워가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유소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한다거나 호스텔에서 샤워비만 내고 샤워를 한다거나, 또는 해변가에 있는 무료 샤워시설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달에 $25 내고 전국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샤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라스카에서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간혹 며칠 샤워를 못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이틀에 한 번씩 샤워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불편함 없이 샤워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암만 그래도 이제 혜진이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샤워실은 각자의 여행 스타일과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필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샤워실이 없더라도 차 안에서 서서 지내는 건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샤워실이 필요 없다면 정말 서서 다닐 정도의 높이는 더더욱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거실 공간이 한 100배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안에서도 서서 이동하는 거는 뭐 방과 방, 혹은 뭐 거실에서 방,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뿐인데, 그거는 이제 그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리할 때 서서 요리하긴 하지만 이 거실 공간을 충분히 넓게 잘 뽑고, 뭐 식자재, 싱크대,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편히 꺼내 쓸 수 있게 잘 세팅만 해 놓으면은 굳이 차 안에서 서서 다닐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앉아 있어서 불편하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잠잘 때 되면 그냥 침상에 싹 들어가서 잠자면 되니까 굳이 차량 실내가 서서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 여행 스타일이 뭐 정해진 여행의 기간이 없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좀 서서 지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하면 분명히 더 좋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차 타고 세계 여행의 차량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차량 추천까지 가보겠습니다. 요점 정리. 첫째, 사료는 꼭 필요한가?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간이 더 중요하고 차량 선택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공간이 더 중요하다. 다만 사륜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륜이면 좋겠다. 둘째, 그럼 공간은 클수록 좋은가? 샤워를 꼭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차량 실내 높이와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걸 조금만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편안한 거실과 침실을 잘 꾸밀 수 있을 정도의 높이와 공간이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앞서 긴 얘기를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차를 추천하냐? 지금부터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혼자 다니든 둘이 다니든 샤워실은 필수다 하시는 분들께는 르노 마스터 롱바디 추천드립니다. 르노 마스터는 실내 공간이 커서 샤워실 설치도 가능하고 사륜은 한국에 없지만 그래도 전륜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샤워실이 필수인 분들께는 이 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실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내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이 차를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여지없이 벤츠 스프린터 4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둘이 다니는데 샤워실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타고 다닌 쌍용 이스타나 추천드립니다. 이 차가 이제 전륜이라서 이동성도 좋고 실내 공간도 잘 나오고 불안자 방식이라서 뭐 연료 품질을 따지지도 않아서 디젤의 품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중앙아시아에서도 저희는 가장 값싼 디젤만 놓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뭐 엔진이나 오일 계통류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또 전자부품이 거의 없는 기계식 차라서 고장이 나도 세상 어디서든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튼 한국에서는 이 오래된 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하시고 불안감이 여튼 좀 크시니까 그냥 르노 마스터 숏바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여행 떠나는데 샤워실도 필요 없다. 그럼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스타렉스 4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SUV를 추천 목록에서 제외시킨 건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갤로퍼 하이루프 롱바디를 가지고 차박을 많이 다녔었는데 어쨌거나 SUV 계열은 이 실내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즉각적인 휴식도 좀 불편하고 또 편한 휴식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혼자 다니시는 여행이라고 해도 스타렉스 정도의 크기는 필요하지 않나. 이게 뭐 단순히 일주일 뭐 혹은 한 달의 기간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스타렉스 내부에서 충분한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을 따로 구분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1인 여행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1인 여행이기 때문에 거실 공간 좀 충분히 빼고 침실 1인용으로 넣으면은 그렇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여행 스타일별로 차량 추천 드려봤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느 차든지 간에 구입을 하고 세팅을 해서 최소 1년간은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녀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고장들 철저하게 수리하시고, 또 실내 세팅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러고 여행 나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차량 선택의 고민들로 시작을 해서 나름 저희의 주관적인 결론까지 내어봤습니다. 같은 꿈 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차량 선택지가 좀 넓은 외국에 나가서 차량을 구매해서 세팅하고 다니는 건 어떨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혜진이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와.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